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8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점검을 좀 해보고 또 이런 분위기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료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거품, 그리고 어떤 중국 경기에 대한 걱정, 또 우리나라는 이 환율에 대한 이 걱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굉장히 다 1, 2 사안이 다 중요한 것들인데 다 나쁜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경기 상황과 상관이 없이 또 작전하는 애들은 여전히 많이 까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400원대 후반에서 이제 1,500원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1,600원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환율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 담벼락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고 이 외국입니다. 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건 달러, 이건 우리 한국 돈,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수출해서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쭉 이렇게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달러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율은 이렇게 쭉 하락합니다. 한국 돈이 좀 귀해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한국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찍어내게 되면은 한국 돈이 이렇게 달러에 비해서 늘어나겠죠. 게다가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 아니면은 앞으로 빠져나갈 것이 좀 더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달러를 사서 좀 시장에 내놓지 말고 좀 가지고 있자, 장롱석에 넣어버리자 이러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간에 쭉 선언을 꺼놓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맞냐 한국 돈이 맞냐 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 근접하고 1,600원대까지 간다는 말은 국내 상황으로 봐서 돈이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도 가는 IMF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IMF 때 우리가 했던 조치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기존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이 지금 많이 한국 돈이 늘어나고 있고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율을 이제 조금 내리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한국 돈을 갖다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를 좀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 돈을 줄이는 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거는 현재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갖다가 좀 늘리고 있고 또 대출도 안 된다 하지만 계속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계 상황에 이런 가게나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그때 부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엎어지게 된 상황이라서 돈을 갖다 공급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돈을 찍어서 내보내게 되는 거고 그 환율이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야, 그 외국에서 돈 벌면 너 들고 있지 말고 한국으로 좀 들어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투자 많이 준비해 놨는데 환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게 협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국민연금 보고 달러를 좀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보다 달러가 많아져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시중에 달러 풀으라고. 그런데 예전에 IMF 때는 국민연금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들고 있던 돈 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풀 돈이 없어가지고 금고가 텅텅 비가지고 이제 IMF가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국민연금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원인은 왜 모르겠습니까? 답변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계 기업들, 또 한계 가구, 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얘들 부도나니까. 얘들 부도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돈을 공급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묵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재정 투입해가지고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미국한테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 통해서 달러 주기로 했지. 기업도 미국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환율이 점점 나빠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 잠가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IMF 때와는 다르게 지금 국민연금 뭐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국민연금 다 동원해가지고 달러를 풀면은 물론 뭐 해외 자산 팔아서 지금 환율이 좋으니까 수익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연금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국민연금 이래 끌어당기는 거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 어떤 노후를 자금을 가지고서 도박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이럴 때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치고 좀 아끼고 긴축을 해서 사람들이 좀 긴축 재정할 수 있게끔 자꾸 선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돈이 없다 보면은 이제 아빠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도 좀 줄이고 먹는 걸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죠. 내년에 지금 선거도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돈이 풀리면 잘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철새나 다름이 없거든. 자기 임기 끝나면 갚으면 그만이야. 책임은 국민들이 다 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어떤 아끼자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정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돼 있고.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는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데 무식한 대중들은 이런 거 모른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다 알죠? 지표상으로 다 나오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가 M2 증가율이 2025년 9월 기준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한 8.9% 정도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3.9% 정도 늘었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도 더 나쁜데 돈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계 기업들, 한계 가게 이거 돈 공급 많아지면 부도나니까 또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는 이건 당연히 저도 지출해야 된다고 봐요. 큰 위기가 오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돈 쓰는 데가 돈이 새는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확장 재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이거 꼭 한번 신경 써야 됩니다. 일단 환율에 대한 상황 당분간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 그러면은 달러가 어쨌든 국내에 더 많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새로 들어서서 계속 미국에서 돈 풀어댔고 또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져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돈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때 이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줄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반대로 이제 달러가 늘어나길 바라야죠. 근데 달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산 시장은 폭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부자 보고서를 보면은 예전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사업이라든지 투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추세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가 더 많아지길 바라야지. 근데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려고 하면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물가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929년도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장에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실제 컨베이어 벨트는 발명된 지 오래됐습니다. 광산에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포드가 그 도입하기 직전까지는 이게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수공예로 일일이 다 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컨베이어 벨트를 동원해서 대량 생산을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하나가 1,000,000원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동원하다 보니까 자동차 하나가 100만원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200만원 주고 팔아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920년대 당시 10년대 20년대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 걔들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유통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혁명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처럼 자동차 1,000만원 하던 게 생산 단가가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물건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더 싸게 파니까 물가는 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돈도 많이 늘어나지? 물가도 싸지? 이래 되니까 앞으로 돈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내가 주식을 못 사가지고 지난주에 못 샀는데 못 샀는데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 순서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대충 감이 오죠. 자, 간단하게 중간 정리 한번 하면 우리나라 뭐 돈 못 줄인다. 달러가 늘어나길 바라야 되는데 트럼프가 연준 이사 의장 바꾸면은 될 수 있다. 또 스테이블 타임 코인 증가하면 될 수 있다. 기술 발전이 되면 어떻게 돼? 물건이 더 싸게 생산되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춘다 하고 시중에 돈을 더 많이 공급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 그럼 돈이 더 많이 풀릴 거다. 대충 이해되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거품이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I 거품 넣은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하나도 우리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산이 하나 있어. 근데 이게 AI 거품이야. 산이 막혀서 더 이상 못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란 게 인공지능 거품이고 이게 꺼진다 하더라도 더 큰 게 있다. 인공지능 거품은 지금 어떤 국가의 패권과 연결이 돼 있거든. 지금 죽느냐 뭐 사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품 터져서 진짜 실제 뭐 기업들이 아직 망한 데는 없지만 망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그것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야 이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더 큰 거품은 뭐냐? 이 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거품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타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재료를 이용해서 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평온한 상태로 있으면 되죠. 별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멀리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럼 이 걱정이 뭐냐? 인공지능 거품이 걱정된다. 뭐 거품이 어떻게 된다. 솔직히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비를 처물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죠. 정직하게 투자하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서 이게 이만큼 오르면 뭐 돈을 번다 이 느낌이잖아. 우리는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경우에 따라 몇 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세력들은 그게 아니야.
3개월에 한 번씩 청산해야 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발생상품 청산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산해야 되고, 어떻게든 고객들한테 돈 버는 거, 진짜 마른 수건 짜가지고, 막 물 짜내듯이, 심지어 어떤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도 유통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로 선물, 현물 왔다 갔다 하면서 짜내야 되고,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이 어떻게 회전을 해서 최대한 벌어모아야 되거든. 그런 애들 입장에서는 계속 시장이 방향성 없이 간다는 게 피가 마르는 상황이야. 차라리 아래로 떨어지든 위로 올라가든 방향을 딱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끼리도 지금 걱정이거든. 더 간다 하는 애들이 있고 지금 이게 거품이라서 떨어질까 겁난다 하는 애들이 있고 그건 저거 사정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품이 어떻고 뭐 걱정이 된다 이거는 망고 땡입니다. 저것끼리 그냥 이 걱정은 내가 왜 하냐고. 돈 많은 놈들, 그 탐욕에 찌드는 놈들이 사실은 저것도 우리처럼 종목을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런 걱정 없는 건데 돈 더 벌려고 하는 걱정인데 그걸 내가 왜 낑기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건 없다. 어차피 뭐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찌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 중국도 뭐 안 좋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이 지가 뭐가 잘나가지고요. 안 줄 수밖에 돼 있나.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중국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부동산은 저번에 헝다 부도 났다 아닙니까? 지금 이거 왕커입니다. 왕커. 지금 헌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이 마감이 됐는데 만기일이 됐는데 이 새끼가 지금 못 갚겠다 이거요. 그래서 뭐 오늘 갚아야 되는데 이 못 갚겠고 지금 대충 보니까 1년 정도 후에 내가 원금 줄 테니까 원금 이자 받지 마라. 뭐 받지 마라. 그냥 기다리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할래 말래 이 느낌이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하면 나 줄 돈 없으니까 지금 내 부도남 너 떼인다. 기다려라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채권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요 지점이다 이거. 형태가 이런 이야기 했고 채권단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냐 대충 이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 중국이 좋을 리가 있겠나. 중국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중국은 중국 정부가 부도나야 부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북한 있죠. 북한이 안 망하잖아. 북한이 막 그냥 먹고 살기 어렵다 뿐이지 다 죽고 개말머리 없는 건 아니거든. 어렵더라도 저렇게 살아남아 있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기업들 어렵죠. 중국 정부에서 돈 주면 사는 거고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 무슨 돈이 있노? 정부는 돈이 무제한에 있다니까. 찍어내면 되는데 뭐 찍어내서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중국 헝다가 어렵니 경기가 어렵니 이것도 사실 오지랖이다. 이거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 걱정해야 되는데 그건 중국 공산당이 걱정해야 될 문제지. 안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걱정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거품 관련해서는 탐욕이 많은 놈들의 저것끼리 이야기이고 중국 경기 침체 물론 뭐 이거 이야기 돈이 안 도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제 안에서 뭐 부동산을 갖다가 부도 내고 안 내고 그 문제는 중국 공산당 저거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환율 불안 이건 사실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정부에서도 좀 긴축해야 되는데 아끼면서 삽시다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끼면서 삽시다 이야기 안 하거든. 농어촌 인구 주니까 거기서 돈 더 풀어줄게요. 지역화폐 만들어줄게요. 기본소득 줄게요. 이라고 앉아있거든. 그래 지금 뭐 어디는 지금 이야기 들어봐 어때요? 아무도 책임질 놈이 없는 거야. 책임질 놈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부도나마 우리 IMF 때 어떻게 됐어? 그 IMF 때 거기 김정상 정부 때 IMF 왔잖아요. 어째 되냐고. 그 뭐 깜빡하고 했나? IMF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국민들한테 그만큼 지금 피해를 줘놓고 안 그래요? 각자 국민들이 개개인이 또 안에 대한 몫이었다고. 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되니까 지금
뭐다? 앞으로 거품이 더 커질 거다 이 말이야. 침체 걱정 안 해도 돼. 환율? 이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돈을 안 줄이고 있다. 국민연금 투입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 없어진다 생각해. 그냥 국민연금 없어진다 생각하고, 그냥 나는 각처 도생해야지 생각하고, 이번에 뭐 주식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 이해되죠? 자, 시장 돈 오름 당연히 좋을 리가 있겠나. 그래서 오늘 관망 이야기 했죠. 그런데 이런 관망에서 오늘 코스닥이 좀 올랐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다. 보면은 지금 뭔가 좀 약간 다를 겁니다. 이게 보면 약간 비슷하게도 되다는데 타임세이브 2.0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조금 기술적인 결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전부 다 도입을 했거든. 보는 화면은 똑같은데 최신 기술을 다 도입해서 넣다 보니까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프로그램에서 좀 작동하는데 조금 삐걱삐걱 되는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은 일단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요 관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전체 종목을 봤을 때 코스닥에서 이 급등행기 한 7개, 코스피에서 급등행기 이렇게 뭐 그렇죠. 실제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 요게 코스닥입니다. 지금 뭐 정부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그런 거 신경 없이 지금 작전하는 애들 있죠. 이런 종목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런 종목이. 저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어떻게 열심히 사냐면 심지어 깜빵을 갈 각오하고도 열심히 산다고. 이 동양고속, 뭐 천을고속 이런 거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오르더라 했니까 그런 거야. 뭐 경방도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작전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이게 다 그런 종목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다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면은, 야, 이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고요. 코스피도 뭐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 한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재무제표 가지고서 정 해석을 못 하겠거든. 그냥 재무제표를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때려 넣어. 이 종목 내가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고 라는 걸 좀 물어봐라고.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어떻다 안 좋다 하면은 그냥 떼차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작전 세력들이 워낙 설치고 있는 바람에 이제 코스닥 유력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코스닥에서 이게 뭐냐? 작전하는 애들이 지금 시장에 아주 가지고 놀고 있다. 이제 정부에서도 물론 간섭을 뭐 하겠지만은 감독을 하겠지만은 좀 놔두는 분위기다. 왜 놔두는 분위기냐면 코스피 5천 가야 되거든. 공략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 좀 너희들로 패가망신한다 하지만은 지금 얘도 지금 패가망신 해야 되는 애들이거든. 이거 지금 잡으면 한둘인 줄 압니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면 쪽으로 가면 몇 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못 쳐요. 지금 DB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거 보면은 몇 종목이 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요 화면 좀 정지해가지고요. 몇 개 좀 체크 좀 하십시오. 이런 거 보면은 일단 뭐 아르바이트 하기는 좀 괜찮은 종목들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아랫게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별로 안 권한다. 그러니까 이 작전 중거 우리 알잖아요. 이런 거. 작전하는 건지 우리 알고 있죠. 이런 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부러 이런 종목 좀 찾아가는 애들이 있거든. 작전하는 종목에.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니까.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코스닥에 보면은 이 작전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 근데 작전하는 거 알면서 거기에 내가 편성해가지고 단타로 돈을 좀 벌어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게. 그러면 이 작전을 한다는 말은 대중한테 저거가 작업을 해가지고 물량을 떠넘기겠대.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작전하는 놈들, 이제 많은 피해자들. 그럼 나는 요 중간에 낑기가지고, 요렇게 중간에 낑기가지고, 좀 챙겨 먹겠다는 의도잖아. 그래서 급등주를 분석하는 거잖아. 야들은 이렇게 대중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나는 뭐가 되냐,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한테 피해자가 되겠죠. 물렸어요. 나는 망했어요. 뭐 등록금 투자했습니다. 뭐 전세금 아니면 뭐 중도금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자살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럼 나는 뭐가 되냐면 그럼 뭐냐면 이 중간에 낀기가 남이야 뒤지든지 말든지 작전 나온 놈도 해먹든지 말든지 내만 책임으면 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논리 아닙니까? 캄보디아 가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 범죄자들 국민들을 상대로 돈 뜯어먹고 내만 돈 벌마 돼. 뜯어먹은 돈 가지고 내 인생 뭐또 살면 돼.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고 작전주를 갖다 투자하는 게 모양새가 꼭 그런 모양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좀 똑바로 버는 게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자,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 지금 좀 편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품이나 경기 침체나 이런 걸 갖다가 바라보는 게 나아지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얘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좋고 그 가운데 이제 중소형주 조금 움직이는 게 있어서 좀 덤빌라 그러면은 실제로 오늘 코스닥 좀 봤다시피 꽤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는 마라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라. 작전주가 기본적으로 목적이 좋지 않다. 없는 사람들 보고 뭐 해먹겠다는 건데 그게 낑겨 가지고 내가 좀 해먹겠다는 그 자체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 돈을 벌어 처모도 잘 벌어 처모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흘러가는 분위기 대충 요래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은데 하나 확실해야 돼, 명심해야 되는 거는 하나도 국가를 생각하는 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디만 국가고 국민을 생각하는 거지 간에 있는 국민들은 스스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다. 심지어 우리가 IMF 때 곧 정부에서 뚜껑 열었을 때 금고에 돈이 없었다고 그 상황에서도 뻥 때리고 우리나라 돈 많다고 뻥 때리다가 금고 뚜껑 열어서 그 사진까지 다 찍혀가지고 카메라 들고 들어갔다 건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신했다고. 그리고 6.25 때 국민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캐놓고 저거는 한강 다리에 폭파하고 남한으로 피신했다고. 남쪽으로 피신했다고. 그럼 국민들이 한강 다리 못 걷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뒤지는 거야. 다수를 위해서 뭐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지라 하는데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도 국민들에게 상대로 대부분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 상황을 봤을 때 국민연금 투입해가지고 국민 노후자금이잖아. 그걸 갖다가 가지고 달러를 공급하는 게 맞나 이거야. 원인은 뭔데 원인은? 돈을 공급하는 게 원인이지. 기초소득, 뭐 기본소득 계산하면서 무슨 지금 시골 가보라고 여러분들 경로당 같은 데 가면은 돈 남아돕니다. 진짜로 남아들어요. 거짓말 합니다. 남아돕니다. 막 뿌리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 걸 줄이고 긴축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생각하나 이 말이야. 결론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